오늘도 설문예자 춘하추동 네 글자를 공부합니다. 춘하추동은 동양학에서 천시라 그럽니다. 천시, 하늘이 딱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뜻이 춘하추동이죠. 춘하추당을 기준으로 해서 달력도 만들어지고 날짜 계산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춘하추동은 항상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게요. 춘부는 3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매년 옵니다. 하지는 6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꼭 옵니다. 추부는 9월 21일에서 24일 사이에 꼭 듭니다. 동지는 12월 21일에서 24일 사이가 동지가 돼요. 그래서 춘하추동이 모든 날짜 계산법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춘하추동을 조금 더 위로 가면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건 조금 어렵죠. 자전하는 것은 주야가 생기는 거고 공전은 바로 계절이 생기는 겁니다. 왜? 자전과 공전이 겹쳐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어렵죠. 그 중에서 우리는 이 춘하추동, 계절이 바뀌어지는 이 계절에 대해서 우리가 문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봄을 나타내는 3월 달의 봄은 춘자입니다. 봄 춘자는 셋을 긋고 이런 모양에서 날일자를 있었죠. 그럼 여기에서 날일자를 딱 띄어낸 요 글자가 실제로 옛날 글자로 보면은 이렇게 된 글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거 밑에 해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 요 위에 있는 요 모양새들이 한 개만 딱 되면 이게 철자입니다. 이거 자전에 가서는 찾기 없어요. 찾기 힘들어요. 제가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구분해서 보여드리는 거죠. 풀철자입니다. 요 한 개만 쓰면은 풀철자고 두 개를 쓰면은 풀초자가 되고 만약에 세 개를 쓰면은 풀회자가 돼요. 철, 한 개면 철, 두 개면 초, 세 개면 회자가 되는데 이건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어려워요. 이건 그냥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 여기는 풀이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게 풀회자입니다. 두 개가 되면 풀초, 한 개면은 풀철. 그러면 이 풀이 많다 하는 뜻이에요. 보통 표시할 땐 풀초가 돼요. 풀초. 풀초는 보통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 글자는 원 글자가 이 글자인데 이렇게 이 글자가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도록 바뀌어진 거예요. 변천한 거예요. 이 글자만 따로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풀초. 이것보다도 많이 쓰여지는 글자는 이 풀초 잘 많이 쓰죠. 이 글자와 이 글자는 같은 글자입니다. 이 두 개 요것만 써도 풀초, 이렇게 써도 풀초. 이것이 부수가 되면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풀초자예요. 근데 이 풀초자에 한 개가 더 있으면 풀회가 돼요. 풀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여기에 날일자가 들어갔으니까 해가 비치는 곳에 풀이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 풀이 많이 나는 것이 바로 봄이에요. 봄은 갑자기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풀이 확 밀고 올라오죠. 풀 나는 걸 나타낸 글자가 봄춘자입니다. 이 글자가 변천해서 혹시 전자를 쓰는 분들은 이런 모양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둔자를 쓰는 경우 있어요. 풀이 진을 치듯이 많이 솟아난다 하는 뜻이에요. 이게 요 글자가 들어가면 진칠 둔자입니다. 돈대 같은 데 말할 때에 이 둔자가 들어갑니다. 진을 칠 때 돈대가 돼 둔자예요. 그럼 풀이 진을 친다. 햇볕이 나는 곳에
풀이 그냥 막 솟아서 나온다 하는 글자서 이것도 봄춘자예요. 이 같은 글자예요. 그러면 이걸 정자로 지금 쓰는 글자로 보이면은 이렇게 써도 봄춘자입니다. 이 글자와 같은 글자예요. 혹시 이런 걸 보면은 구분해서 같은 글자는 걸 아시면 돼요. 그 다음 글자는 지금 이 옆에 그림이 있는데 그림이 4개죠. 보고 있으면서 오른쪽 위에 것이 봄춘자입니다. 봄춘자가 풀철자가 3개가 있고 해 그림이 있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것은 풀초자가 있고 진칠 둔자가 있고 날일자가 있죠. 다 봄춘자를 나타내는 봄을 나타내는 그림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은 여름을 나타내는 수박 그림이 있는 것이 여름을 나타냅니다. 여름을 나타내는데 여름은 조금 어려운 글자예요. 이 글자가 원래 머리혈자예요. 머리혈자인데 이 머리혈자에다가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요 밑에 글자는 쇠자고 위에 글자는 이렇게 생긴 글자에서 왔습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버리고 요 위에 부분만 남았어요. 이건 혈자예요. 머리혈자입니다. 머리혈자고 이거는 쇠자인데 천천히 걸을 쇠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치자가 돼요. 여기가 올라가면은 쇠자가 되고 여기 없으면 치자예요. 구분하기 어려워요. 이것도 어려우니까 이거 공부하시는 분들만 눈여겨봐 두세요. 요건 치, 이건 쇠. 요거는 천천히 일부러 천천히 걷는 거예요. 이거는 발가락이 아래편으로 있는 그림인데 발가락이 밑으로 그려지면은 뒤떨어진다는 뜻이 돼요. 빨리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일부러 천천히 폼 잡는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여름 하자의 이 글자 속에는 천천히 걷는 걸음을 나타낸 글자가 있고 위에는 머리 글자가 있습니다. 머리하고 발로 걷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는 양쪽이 이런 것이 있었는데 이게 생략돼서 없어졌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천천히 걸으면서 손을 양쪽에 들고 있는 그림이에요. 손을 들고 있고 이건 머리가 있는 거예요. 머리가 있고 천천히 발을 옮기고 손이 있으면 이게 사실 춤추는 그림입니다. 춤추는 모양의 글자인데 이 춤추는 여름인데 왜 춤을 추냐? 옛날에 곡식이 풍성하게 있고 또 모든 만물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여름철에는 과일도 많고 또 곡식도 많고 그래서 많기 때문에 기뻐서 감사의 축제를 지냈어요. 감사의 축제를 지낸 데서 나온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이게 머리를 위로 하고 손은 양쪽으로 올리고 발은 천천히 걸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감사를 표현했던 것이 바로 여름 하자의 옛날 뜻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가을 추자죠. 가을 추자는 이게 벼화자죠. 벼. 여기 점이 없으면은 나무목자가 됩니다. 나무목자인데 위에가 꼬부라진 게 있으면은 벼화자 벼. 쌀과 상관되는 거죠. 이게 요것이 들어가면 이게 벼 이삭이 머리 숙인 모양을 나타내서 벼화자입니다. 이게 벼화자가 있고 벼화자 옆에 불화자가 이게 있습니다. 이게 가을 추자예요. 근데 옛날 글자를 보면은 이 글자에 여기에 또 한 글자가 생략됐어요. 거북구자가 있습니다. 거북구자가 여기에 들어가서 거북이란 것은
어디서 온 글자 뜻인가 하면은 지금부터 약 3,000년 정도 전, 3,000년에서 3,500년 정도 전에 행정 조직 중에는 나라의 그 공자시대죠. 공자시대에 나라에는 점치는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점치는 장관이 나라의 일을 무슨 일 할 때에 점을 쳤어요. 그 점을 치는데 초시점과 초시, 그 다음에 거북점, 이 두 가지 쳐서 나라 일을 결정을 했는데 점치는 부서의 점팀이 7팀입니다. 7팀을 두어서 어떨 때는 초시점을 4심, 거북점을 3팀 해서 7이 되든지, 어떨 때는 초시가 3, 거북점이 4 이렇게 정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 거북점이란 건 또 어떤 거 하면은 거북이의 등딱지, 거북이 등딱지가 딱딱하죠. 그 거북 등딱지를 가지고 이제 가불병정 이거 하도낙서를 공부하면 또 그게 나와요. 그러면 거북이 등딱지에다가 집불을 가지고 그 거북 등딱지를 이렇게 지져버려요. 불 갖다 이렇게 쓱 대요. 그러면 그 등딱지에 불이 닿으면서 등딱지에 금이 짝짝합니다. 그 금을 보고서 하도낙사의 그림과 비교해서 점을 쳤습니다. 그게 거북점이에요. 거북점을 치는 의미의 글자가 바로 이 글자입니다. 묘화자에 곡식을 거두는 때에 거북점을 쳤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는 가을 추석, 지금의 추석이라든지 추석 때에 그 모든 것을 거두어들여서 겨울을 준비하는 데서 이 추자가 발전합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겨울이 굶어 죽지 않지요. 그래서 곡식을 거둬서는 겨울 나기 위해서 채소도 소금에 절여서 갈무리하고, 곡식도 어디에다 잘 짐승들이나 벌레들이 먹지 못하게 잘 갈무리해서 겨울에 굶지 않게 하는 이런 준비한 기간이 가을이에요. 그래서 이 가을 추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의 준비 개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잘못하면 이 마음심자가 돼서 근심이 돼버려요. 제대로 준비 못하면 겨울을 못 나잖아요. 가을추는 묘화자하고 초시점을 치는 개념에서 가을 축제를 지냈던 가을 추수감사 개념이 이 글자 속에 숨어 있습니다. 추수감사에서 겨울을 무사하게 나기 위해서, 겨울을 나기 위한 준비로 쓰였던 글자가 바로 가을 추자입니다. 그 다음에 겨울 동자를 또 봐야죠. 겨울 동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글 밑에 점을 2개를 찍었죠. 그러면 이 두 점은 사실은 얼음빙자입니다. 얼음빙자고, 요 위에 있는 이 글자는 조금 전에 여름 하자 할 때에 치자를 말했죠. 쇠자가 그 치자 그러잖아요. 이 치자예요. 치자는 실제로 어떻게 생긴 그림인가 하면은 발그림이 있고, 발그림 밑에 얼음빙자, 요것이 들어가면은 발 밑에 얼음이 있다는 표시를 그려놓은 거예요. 요것이 발그림이고, 요 밑에 얼음빙자 점이 2개 있고, 그러면 발 밑에 얼음이 얼었다. 그래서 이게 겨울 동자입니다. 그러면 춘하 추동은 봄은 풀이 나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서 봄을 나타냈고, 여름은 축제를 글자로 나타내서 여름 하자가 나왔고, 가을 추자는 추수감사의 내용과 또 감사 축제가 같이 겹쳐서 가을 추자가 되었고, 겨울 동자는 발 밑에 얼음이 얼었다는 뜻에서 겨울 동자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추나 추동 4글자는 모든 지구상에 사는 인간들은 시간의 기준이 추나 추동에 기준을 두어서 설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말할 때도 시간은
지구가 자전에서 돌아가는 그 각도를 15도당 15도를 1시간으로 정해서 30도면은 2시간, 45도면 3시간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인데 그 자전의 각도를 세맺고 부분 나눠서 시간으로 설정했고 이 시간이 설정된 거와 동시에 공전을 하면서 지구는 태양을 이게 돌아가요. 태양을 돌면서 빙 돌아가는데 지구가 약간이 기울어서 돌기 때문에 추동이 생기거든요. 그 추나 추동은 기울기 때문에 봄이 되었다가 여름이 되었다가 가을이 됐다가 겨울이 되는 겁니다. 요걸 이해하려면 또 특별히 따로 공부를 또 해야 됩니다. 요 정도로 이해하고 모르는 건 나중에 또 공부하세요. 수고들 하셨습니다.